숙제한 거에서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헌터 게더러가 뭔 뜻이지? 사냥하고 모으고 하는 거니까 수렵채집이라고 하죠. 수렵채집의 삶의 스타일인데 컴마 위치 나왔으니까 부연 설명이지. 이게 뭔데? can be described. 잘 봐 얘들아. 그럼 요거는 1번은 물어볼 목적이 뭐예요? 의도가 있을 거 아니야. 얘는 무슨 관계 대명사지? 저번에 했잖아. 무슨 관계 대명사? 주관계죠. 주관계는 선행사가 주어 역할을 해서 빠진 게 되는 거니까 이 빠진 주어는 이 앞에 있는 라이프 스타일과 일맥상통할 것이고, 얘를 주어로 보고 얘를 동사로 봤을 때 둘의 관계가 능동의 관계냐 수동의 관계냐의 문제죠. 물론 그냥 봐도 직관적으로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 5가지에 대해서 이 출제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거를 조금만 좀 생각을 해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냥 풀면은 딱 하나의 케이스만 내가 분석을 하는 거지만 5개 1, 2, 3, 4, 5에 대한 출제 의도를 다 파악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옳고 그름을 체크를 한다면 그러면은 진짜 몇 문제 안 풀어도 문법 문제는 3년 내내 안 틀립니다. 좀 명심하시고. 그러면 얘들 봐봐. 수렵채집의 삶의 방식은요 묘사되어집니다.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괜찮지? 그래서 1번 틀린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묶어주면 자 부연 설명이죠. 인간이라는 곳 존재에게는 내추럴 자연스럽다고 여겨지는 수렵채집 라이프 스타일은요 appear 보입니다. 뭐처럼 보여? To have had much to recommend it. 자, 이시 가리키는 게 뭘까?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있거든. 항상 얘기하는 거 너희들한테. 여러분들이 이시나 데이나 댐 같은 걸요 그냥 그것 그들이라고 해서 합니다. 대명사를요. 그죠? 그리고 뭐 their 이런 것도 그들의라는 소유격으로 보고요. it도 그것의라고 그냥 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했을 때는 습관이 되게 안 좋아요. 보면 알겠지만 모의고사라는 거는 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 관계가 들어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문장과 문장 사이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글들은 유기적이야. 다 얽혀져 있다. 얽히고 살피고 있는 상태인데 내가 아무런 인식도 없이요 이런 대명사를 그것 이것 등으로 하면은 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 단절이 생길 수 있어요. 느낌적으로. 그럼 연결된다는 느낌이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항상 대명사가 나오면 이 대명사가 지칭하는 게 무엇이냐를 인지하는 훈련을 하면 나중에 빨라져. 지금 좀 천천히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그것이라고 하는 습관을 좀 버리세요. 알겠죠? 그러면 요 이시 가리키는 게 뭐야? 그렇지 이거지. 인간에게는 자연스럽다고 여겨질 수 있는 수렵채집 생활 방식은요. 그 수렵채집 생활 방식을 추천할 만한 많은 이유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죠? 그러면 이유가 있대요. 자, examination of human. 보자. 우리가 잘 봐. 이렇게 말해야겠다 치자. 해석이 되니? 이그제미네이션 조사잖아. 인간의 조사는 남아 있습니다. 초창기 헌터 게더러 소사이어티로부터 이게 돼? 혹시 2번 찍은 사람 있니? 2번 찍은 사람 없어?
내가 왜 그러냐면 얘들아 너네들이 알고 있는 remain은 뭔 뜻이야? 어떤 상태로 유지하다 뭐 남아있다는 뜻이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 examination이 3인칭 단수 주어고요 remains가 동사니까요 얘가 전면도 못 꼈어요. 근데 동사가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정답 2번이에요. 이런 애들이 있겠지. 잘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 해석을 안 하고 해석해봐. 이거들이 인간에 대한 조사는 남아있습니다. 초기 수렵 채집 사회로부터 뭔 소리야?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 치더라도 저 has가 어떻게 얻게 돼? having을 얻게 되는데 having을 얻게 되면 더 이상하지, 그치? 해석이. 요거는 어떻게 말해야 돼? remains 자체가 명사인데 혹시 잠깐만 각주에 나오나? 나오네. 미각춘데 미안. 그렇구나. 미안. 혹시나 해서 아무도 없다길래 왜 없지라고 했는데 각주에 나왔구나. 쏘리. 그치. 인간의 유적에 대한 조사는요. 근데 그 인간의 유적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건데? 수렵채집 사회 일찍이, 그러니까 초창기 수렵채집 사회로부터 나온 인간 유적에 대한 조사가 주어, 동사 원래 떨어져 있지? 자, 어디 나와 있어? 1-AG 주어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케이스를 말하는 거죠. 대비아를 암시했습니다. 대비아가 뭔데? 우리의 조상들은요, enjoy, 즐겼대요. 뭘? 풍부한 음식을 즐겼습니다. 그죠? 풍부한 음식을 즐겼고, 또 과도한 노력 없이도 획득할 수 있는 음식을 즐긴 거지, 그치? 풍부하고 과도한 노력 없이도 얻을 수 있는 음식을 즐겼고요. and 그리고 뭐 했어? 질병이 휴가 중부정어니까 그렇죠?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거의 받지 않았다는 거죠. 질병이 거의 없었다는 소리야.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되겠네.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을 좀 보자. 어떤 내용이었어? 물론 내용차 필요 없을 수 있겠지만 해보자 그냥. 수렵채집 은 인간에게 어때? 매우 굿이야, 그지? 추천할 만하네요. 추천할 만해. 그 근거가 뭐였어? 인간이 유적으로부터의 조사를 해봤더니 왜 그래? 노력 없이 풍부한 음식을 즐겼고요. 그리고 질병조차도 잘 걸리지 않았던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수렵채집은 너무 좋잖아. 이렇게 되니까. 근데 if this is true, 근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if this is true,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it is not clear why so many humans settled in permanent villages and develop agriculture, growing crop, 거기까지. 자, 여기서는 뭐가 쓰였니? 바로 보여야죠. 이시 어떤 주어? 가주어. 가주어는 주어가 너무 길어서 맨 뒤로 보낸다. 어디 있어? 간접 의문 y 의주동이 되겠죠. 왜 그렇게 많은 인간들이 세트 정착했는가? 어디에? 마을에 정착해서 농업을 발달시켰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되겠죠. 그치? 그렇지 않아? 야, 이게 이렇게 좋은데 왜 굳이 수렵채집 사회에서 왜 농경사회로 간 거야?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지.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모두 바꾼다는 건 안 좋으니까 바꿀 거 아니야. 근데 좋은데 왜 바꾸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왜 그랬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자, 계속해 볼게.
근데 요게 대한 부연셈이 어떻게 돼 있니? 작물들을 재배하고 가축을 기르면서가 되겠네. 그치? 땡땡 부연설명. 야, 밭을 경작한다는 것은요, cultivating was hard work. 정말 힘든 일이고요. And it was in farming village what epidemic disease first took root. 자, 여기서 가리키는 what은 어떤 내용이에요? what의 의도는? 응? 3번은 어떤 의도야? 수식이기 때문에 이제 틀린 거? 일단 첫 번째 우리 이걸 봐야지. 자, 왓은 미술처럼 가보자. 어딨어? 2번이 있죠. 2번. 관계사에서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그런데 무조건 왓을 보는 게 아니라 왓이 언제일 때 왓이 있어? 명사절이라는 거에 집중을 해야겠지. 명사절에서 왓은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vs versus that은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그렇단 말은 얘들아 이 what이라는 것 자체가 이 접속사 what이요. 어쨌든 얘가 명사의 역할하는 절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서 해보자. 전염병의 질병이 처음에 뿌리를 잡았습니다. 일단 이 자체가 어때? 완전하죠. 일단 안 돼. 완전하기 때문에. 두 번째, 얘가 명사절이라면 얘가 만약에 명사절이라면은 어떻게 쓰여야 돼? 가조진저밖에 없죠. 그치? 전염병이 처음에 뿌리를 잡았다는 것은 농경사회 안에서였습니다. 되겠지. 가조진저로 치면은 왓은 어때야 돼? 뒷문장이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 되잖아. 근데 불완전하다는 것은 뭐가 있다 그랬니? 내가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있나? 아니죠. 전염병의 질병이 처음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자체는 완전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왓은 될 수가 없죠. 이렇게 접근한 게 맞아. 정석은 뭐예요? 정답은 뭐예요? 강조구문입니다. 강조구문. 이리스트 강조구문. 근데 얘를 보자마자 내가 강조구문을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뭐야? 왓이 나왔다는 것은 명사절인 것이고 명사절일 땐 뒷문장 완전해야 된다. 불완전해야 된다. 그럼 명사절로 해석을 넣어보면은 얼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조진저로 치면은 질병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처음에 뿌리를 잡았습니다라는 것은 농경사회 안에서였습니다. 뭔가 얼추 맞는 것 같잖아? 그렇죠? 그렇다면 이 왓 뒤에는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되는데 투크가 동사고 루트가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는 완전하다. 그래서 틀렸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그렇죠? 이걸 보고 딱 보자마자 얘는 강조구문인데 아니 이렇게 안 썼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풀이법이에요. 결과론적 풀이법이고 우리는 과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풀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야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되게 힘든 일이고 그리고 전염병이 처음에 뿌리 잡은 건 농경사회는 말이지. 그러니까 농경사회는 어때? 힘들어. 그리고 병에도 잘 걸려. 얘는 좋고 얘는 안 좋잖아. 근데 왜 바꿨냐?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그래서 끝났고요. 정답은 3번 나왔고 그래서 가볼게. 자, whatever its immediate effect the lives of humans.
여기 또 나오네. 자, 그럼 질문. 요 이치라는 이 이치라는 소유격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자, 그 정착과 농업의 발달이야. 그죠? 정착과 농업 발달의 영향이야. 어디에 대한 영향? 인간의 삶에 대한 영향. 자, whatever라는 거는 우리가 ever를 보면 뭐 분지로 붙이면 된다고 했어. 인간의 삶에 대한 즉각적인 영향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 영향이 뭐든지 간에, 세트먼트 정착과 농업에 대한 발달은요, 이끌었습니다. 높은 증가를. 어디에서? 인구 밀도에서의 높은 증가를 이끌었다는 거지. 자, 그렇다면 4번은요 사실 의미가 없는데 뭘 물어보는 거니? 여기에는 4번을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1, 2, 3, 4번에 형용사 vs 부사.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undoubtedly 하는 것을 뭘 꾸며줘? 의심할 것도 없이 끌었다라는 동사 꾸며주기 때문에 부사가 맞겠네. 그렇죠? 부사 자리가 맞아요. 의심할 것도 없이요. 이거의 장점은 뭘로 이끌었어? 높은 인구 밀도를 이끌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정리하면은, 야, 수렵 채집은 진짜 인간에게 좋은 거야. 노력하지 않아도 음식이 많지. 왜? 내가 농사 안 지어도 지나가다가 과일 따먹으면 되잖아. 사냥이 힘들게 하는 거. 어쨌든 사냥 핵심에서 죽여서 먹으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돌아다니니까 질병 걸릴 일이 없는 거야. 뭐 코로나가 보면은 뭐 밀폐된 공간에 갇혀 있으니까 코로나 걸렸을 거 아니야. 맨날 밖에 돌아다니는데 질병이 안 걸린다. 근데 농업사가 어때? 질병도 잘 걸리지. 전염병 잘 걸리지. 그리고 이것처럼 자연으로 음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존나 일을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야 돼. 되게 힘들잖아. 근데 왜 바꿨냐고. 잘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뭐래요? 농경사회가 뭘 이끌었어? 인구의 밀도를 증가시켰다라는 거지. 사람이 모이겠다. 그럼 이 기간은요, known as 뭐라고 알려져 있냐면 신석기 시대라고 알려진 이 기간은요, was 뭐였어요? 주요한 터닝 포인트였대요. 어디서? 인간의 발전에서. 인간의 발달이 있어서 인구 밀도가 터닝 포인트였대. 자, 근데 잘 봐. 요거는 5번은 어떤 의도일까요? 요겁니다. 자, 3-A나 1-B에 관한 거예요. 위치 이탈. 동사 자리는 동사가 나와야 하고요. 준동사 자리는 준동사 나와야 한다는 건데, 일단 여기에 was라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동작은 아이들을 표현해야겠죠. 두 번째, 이것의 의미상 주어의 관계가 능동이어야 됩니다. 이거의 주어는 뭐야? 이 기간이 신석기 시대. 자, 신석기 시대라고 알려진 이 기간은요, 인간 발달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이 기간은 최초의 마을에 대한 성장으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뭘로 이끌었어? 병밀구조, 문명화라는 걸로 이끌었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3번이고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7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가를 계속 봐야 됩니다. 출제 의도 파악이 제일 중요해요. 조금 까다롭고 귀찮게 푸는 거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훈련하는 게 좋습니다. 10개 푸는 것보다 한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는 게 훨씬 나아요. 제가 뭐 이름은 공부 못하겠고 여러분들의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희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새벽에. 제가 진짜 모의고사를 풀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지만 예림아 방학 숙제 했니? 어렵지 그치?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네.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봤지만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 자존감이 떨어지네. 모의고사는요 어려워야 돼. 어려우니까 지금 하는 거야. 쉬우면 왜 지금 해? 야, 모의고사가 하루 이틀 했으면 될 것 같은데 왜 지금 하냐? 고등학교 올라가서 하면 되지, 그치? 지금 싸우고 좌절하고 싸우고 좌절하고 이걸 반복해야 돼요.
싸우고 힘들고 그걸 극복해내고 조금씩 그게 상승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실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이 뭐냐면 그냥 애매하게 단어 몇 개 대입해가지고 푸는 방식은요 웬만하면 지양하시길 바라시고. 자, 그다음 보자. 19번이야. 조직적 관점으로부터 조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원, 뭐 중에 하나 가장 매력적인 예시 중에 하나. 요거가 또 나왔네. 의, 주, 동. 어떤 조직이 다른 종류의 문화를 얼만큼이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매력적인 예시 중에 하나는요 is입니다. 그럼 얘는 뭘 물어보는 거야? 얘와 얘의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네. 그쵸? 수일치 1-A에 관한 내용이겠네. 그죠? 수일치라던가 우리가 위치탈 중에 하나는요 주어 동사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는 수식어를 다 골라내서 네가 찾을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했죠. 이걸 물어보는 의도는 주어 동사의 위치를 찾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의 방식은 수일치로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조직 내에 있는 다른 부서에 대한 기능적인 작동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되겠죠? 말이 좀 추상적이야. 근데 나름 괜찮아요. 이 정도면. 자, 다양한 부서들이죠. 조직 내에 있는 다양한 부서들은요. 알아볼 거야.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From their own biased and prejudiced perspective까지 되겠죠. 중요한 단어죠. bias 뭐야? 편향되어진. prejudice 편견 있는 이런 뜻이 되겠죠. 편향되고 편견 있는 관점으로부터 주어진 상황을 바라볼 겁니다. 그렇잖아 얘들아. 우리가 조직에 어떤 조직에서 A라는 부서, B라는 부서, C라는 부서, D라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영업도 있을 것이고 제조, 생산도 있을 것이고 경영 지원, 마케팅도 있을 것이고 막 등등 뭐 인사과도 있을 거잖아. 그렇지? 회사 안에 여러 가지 이런 그 조직이 있을 텐데 조직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각각의 어떠한 조직이 다른 타입의 문화를 얼만큼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는 바로 뭐예요? 이 조직 내에 있는 다른 부서 간의 기능적 운영 방식을 인식하는 거야. A, B, C, B에 대한 기능적 오퍼레이션을 내가 다 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다양한 부서들은요, 당연히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자신들만의 편향된 관점에서 이를 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원래 세상은 조금 되게 이기적이죠.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 민감한 주제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싫어하는데 최근에 선생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공문이 하나 나왔어요. 30대인 어떤 새끼가 우리 아파트로 이사를 왔대. 근데 얘가 왜 공문이 오냐면 성범죄자야. 전자발찌 차원이네. 원래 성범죄자는 그 동네로 가면은 공시가 떠요. 우편물로도 오고 이제 핸드폰으로 오고 그렇습니다. 집 주인한테. 근데 이 사람의 얼굴, 신상, 이름 다 나와. 나이, 언제까지 전자발찌 찰 것인가. 그러니까 심지어 이 새끼가 미성년자 성폭행범이야. 그래서 5년을 살다 왔고 세종시에서 살다가 일로 이사를 온 거야. 엄마 아빠 따라서.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때려 죽일 새끼지. 죽여버려야 되는 새끼지만 우리 아파트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어쨌든 간에 이 A라는 가족 입장에서는 내가 내 돈 주고 이 아파트를 매매해가지고 이사를 온 거잖아. 재산권이지. 근데 그 어떤 누구도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어. 재산권이라는 거를 가지고 대신에 이 자식에 대한 범죄 사실은 사람들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알려준 거잖아. 그럼 그대로 살면 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뭐 아파트 안에 CCTV가 몰랐는데 이번에 알아보니까 뭐 430대가 됐대. 그래서 400지대 없이 다 CCTV가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안심해도 됩니다라고 뭐 경찰까지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우리 아파트 주민 이 사람들이 회의를 연 거야. 회의. 어떤 회의? 이 새끼들을 몰아내자. 그래서 그 회의장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몇십 명이 회의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얘를 몰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진짜 별 일도 아니었어요. 우리 집 영육동이었는데 막 여기 앞에서 막 고등학생들이 막 나와서 막 욕하고 시위하고 막 1인 시위도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랬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거지. 당연히 저는 이제 그 재산권은 침해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키적인 생각과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F 입장이 동시에 있지만 결론적으로 나갔어요. 못 버티고 나갔어요. 이사 갔어요. 딱 일주일만 이사 갔어요. 일주일만. 어쨌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거야. 각각의 부서별로 조직 내에 있는 부서는 그들의 편향된 관점에 따라서 주어진 상황을 바라볼 거라. 사람마다 이해력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지? 자, 아직까지는 뭐고? 자, 그 부서와 그 부서의 멤버들은요, 구성원들은 획득할 거야, acquire, 얻을 거야. 무슨 뜻? 계시지. 터널 비전이라는 걸 얻을 건데, 우리 터널 비전이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부연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치? 어떤 거야, 그게? This allows. 터널 비전이란 허용하지 않는데, 그들이 사물을 다른 사람이 사물을 보는 것대로 사물을 바라보는 걸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랬잖아. A라는 부서와 B라는 부서가 보는 관점이 다르다 그랬지. 그러니까 터널 비전이라는 건 뭐야? 뭐 예를 들어 A라는 부서는 다른 B라는 부서가 그 상황을 보는 것처럼 그 상황을 보는 걸 허용하지 않는 것을 터널 비전. 터널이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터널. 이게 터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터널 비전 이런 거예요. 옆을 못 본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못 본다. 자, B가 2번이 가리키고 싶은 건 뭐예요? 5번에서 뭘 가리키는 거야? 5번에 있는 5-1번 단수 복수 대명사 문제죠. 그렇죠? 너무 쉬워요. 이 대명지칭하는 바는 뭐였어? 앞에 있는 상황 things와 동시에 우리가 빨간 펜을 하나 쓸게요. 우리 things라는 거는 너네는 무슨 물건, 것이라고 외우고 있겠지만요. things에는요 상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얘네 꼭 알아주셔야 돼. 되게 자주 나오고요. 상황이라는 것을 해석해야 되는 부분에서 다른 해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상해질 수 있어요. 상황, 그렇죠? 다른 사람이 상황을 보는 것처럼 그들이 그 상황을 똑같이 바라보는 걸 허용하지 않는 것을 터널 비전이라고 합니다. 자, 조직의 그 구조는요 갈등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 당연히 갈등 만들겠죠. 자, 초이스 선택인데 어떤 선택이야? 우리가 whether가 나온다는 거는 뒤에 주어동사 나오고 있지. 얘는 사실 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해석을 통해서 해결해보자. 구조가 메카니스틱인지 오가닉인지에 대한 선택은, 그죠?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해석이니까 틀린 거 없겠네, 그죠? 전치사변에는 명사절이 나와야 되니까, 명사 나와야 되니까. 그 조직의 구조가 기계적인지 오가닉인지에 대한 선택은 have a profound influence on
심오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어디에? 갈등 관리에 있어서. 얘들아, 조직별로 뭐가 생길 수 있어? 갈등이 생길 수 있지. 근데 그 조직의 구성 자체가 메카닉이냐 오가닉이냐에 따라서 갈등에 대한 관리는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되겠네. 그래서 틀린 거고. 자, 메카니스틱부터 볼게요. 자, 메카니스틱 구조는요, 기계적인 구조죠. 자, 뭐래요? 메카닉이라는 건 어때? 버티컬. 버티컬이 뭐야? 수직이지. 수직의 하이라키. 뭐야? 수직의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정리 한번 해보자. 조직 내 부서들, 예를 들면 A, B, C라고 해볼게. 얘들은 어운 관점에 따라 상황을 본다. 그렇지? 그러다 보니 뭐가 생길 수 있어? 갈등이 생길 수 있죠. 근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에 따라 달라져? 그 조직의 구성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첫 번째 뭐가 있니? 메카닉, L이라고 할게요. 메카닉과 올거닉이 있는데, 메카닉은 뭐 하는 거야? 수직 구조지. 그치? 자, 뭘 지닌 채로 with 많은 규칙들, 많은 절차들, 많은 관리 방법들을 지니고 있는 수직 구조입니다. 근데 의사 결정에 involved in 포함되어지게 되겠죠. 의사 결정이 포함되어져서 이건 이렇게 봐야겠다. 잘 봐. 이건 어렵네. 얘들아, 위드 분사구문이라고 혹시 알아? 위드 분사구문. 혹시 지금 분사구문이 아는 사람? 오케이, 요거는 좀 해볼게요. 이거 중요하다. 그러면 좀 이따 다시 할게. 그런 거 넘어갈게. 자, 근데 오가닉 스트럭처는 뭐야? 어쨌든 내용은 뭐야? 수직 구조고. 오가닉 스트럭처는 어때? 수평적인 구조래요. 수평 구조. 근데 이것은 decision making, 의사결정은 덜 중앙화되어 있고요. 의사결정이 조직의 전반에 걸쳐 퍼져 있습니다. 그러면 봐봐. 우리가 여기에 위치라는 거는 어때? 선행사가 지금 뭐야? 여기 선행사거든. 내용으로. 이 선행사가 뒷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자. 의사결정이 덜 중앙화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수직 구조에서 중앙화되어 있잖아, 그렇지? 수평 구조는요, 의사결정이 덜 중앙화되어 있고요, 조직 부서 전반에 걸쳐서 잘 퍼져 있습니다. 수평 구조에서라는 전체해석이지. 얘는 뭐가 되어야 돼? where이 되어야 되죠. where. 그리고 뒷문장이 역시나 불안정하다. 정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만 4번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요. 조금 이따가 지금 할게. 다시 봐봐. 자, 분사구문까지만 조금 보고 쉬겠습니다. 힘들겠지만. 자, 분사구문이 뭘까? 얘기 좀 해볼까? 오케이. 얘기해보더라고. 도속사 지우고. 지우고. 주어. 지우고. 동사에 ing 붙이고. 혹은 과거부터 붙이고.
요거. 이거. 그럼 질문 해볼게. 언제 ING가 언제 PP가 돼? 그 능동이었어요. 뭐가 능동이냐시고? 그 조수사 앞에. 접속사 앞에 있는. 아 이거 주어? 네. 그래. 이게 분사구문을 만드는 방법, 기본적인 방법이겠지. 그치? 이건 왜 써?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되는 거. 이 문법을 쓴 이유가 뭘까? 의도가 뭘까? 목적이 뭘까를 알아야 돼요. 앞에서 한 말 한 말. 싫어서. 어? 앞에서 한 말 반복하기 싫어. 반복하기 싫어서. 그 너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고 이제 보면 알겠지만 가장 발목 잡는 게 분사 구문과 관계사 구문. 특히 분사 구문. 분사 구문이 어려운 이유가요. 중학교 때 시험이 다 안 나옵니다. 나와요. 나오는데 너네 시험 한 번밖에 안 보잖아. 아마 교과서별로 다르겠지만 거의 맨 마지막에 나왔을 거야. 그래서 거의 안 나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일단 분사구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부터 해야 돼? 내가 말했잖아. 뭐라고 얘기했어? 왜 써? 혹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상황에 썼어? 이거잖아. 자, 영어는 뭐든 똑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은 항상 뭐야? 품사야. 품사. 다시 얘기해볼게. 잘 봐. 얘가 똑같은 얘기 또 한다. 저번에 했던 거야. 문장이라는 게 주어 동사가 기본 조건인데 내가 이 동사가 또 한 문장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 첫 번째로는 접속사를 붙여서 주어 동사를 만드는 방법과 접속사가 붙었을 때는 이 둘이 어때야 돼? 달라야 정상인 거지, 그렇지? 근데 둘이 같으면 어때? 얘를 지우고 여기에다가 동사가 아닙니다라는 투부정사나 ing나 pp를 붙이는 준동사 역할 혹은 절의 역할 이런 것들이 무한대로 반복되기 때문에 문장 길어지는 거라 얘기했고 두 번째 이러한 노란색에 있는 부분도 어떤 덩어리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주목보라는 명사와 형용사와 부사 역할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건 뭐였어? 형용사 절이었지? 관계사. 그럼 관계사는 왜 써?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써? 뭘 쓰는 거야? 명사 꾸며주려고.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 쓰는 게 관계사였잖아. 다만 표현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접속사가 붙은 방식으로 쓰는 거였지. 그럼 얘들아 투부정사의 형용사 정보가 왜 써? 명사 꾸며주려고. VING 현재 분사 왜 써? 명사 꾸며주려고. 야 VING 명사 동명사 왜 써? 아 명사 자리에 동사 명사 자리가 주어보잖아. 아 주어 자리에 동작이 들어가는데 이 동작을 동사로 쓸 수 없으니까 우리가 ing를 함으로써 명사화시키기 위해 쓰는 게 동명사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거에 대한 답은 다 뭐랑 관련되어 있는 거야? 품사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거지. 그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얘들아 분사 구문의 품사가 뭐야? 명령 중에서. 그러니까 문법을 여러분 그냥 어떤 개념을 암기해서는 절대 활용이 안 됩니다. 되게 간단한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얘들아 분사 구문은 품사가 뭘까? 뭘까? 수요 뭘까? 아니 품사가 뭐라고 얘기해? 명령구 과거 완료가 있는데 품사가 뭘까? 품사 형용사. 과거 완료는 품사가 뭐야? 사실 동사 과거 완료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로 합칠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공부하다 보면은 그냥 둥둥 떠다닐 건데 그런 걸 한 번에 잡아주긴 해야 됩니다. 별거 없어요. 아무튼 분사 구문은 형용사 땡 틀렸습니다. 뭐죠? 부사야 부사. 부사는 무슨 역할이야? 부연설명이지. 뭐에 대한 부연설명이니?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의 부연설명이니까 뭐야? 동사에 대한 부연설명, 형용사 부연설명, 부사 부연설명, 마지막으로 문장 전체에 대한 부연설명. 분사 구문이 바로 그겁니다. 문장 전체에 대한 부연설명이야. 그래 분사 구문이 결국 요거잖아. 요거. 그 지호 말대로 따지면 그렇지. 그지? 요거랑 약간 비교될 수 있는 게 뭐겠냐 아니니? 요거겠죠. 부사 전리 아까 네가 말한 거에서 이걸 바꾼 거지. 그지? 그럼 내가 예를 들어볼게. 부사. 이거 되게 중요해. 이거 분사 구문은 진짜 중요해서 내가 고마워. 원래 하려고 했는데 까먹고 있었어. 좀 쉽게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주어가 같아야 되잖아, 그렇지? 존은 똑같이 할게. 존은 studies hard because 존 이유 뭐가 있을까? 정말 이상하긴 한데. 자, 존 드링크 소주 when 존 plays soccer. 존 studies hard if 존 is given a lot of allowance. 존 still 존 is hungry although 존 has big lunch. 잡아. 여러분들 이건 아시죠? 접속사, 주어, 동사. 너네들 이거를 부사절로 써. 이유의 부사절, 시간의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 대조, 양보의 부사절로 외웠잖아. 그치? 그럼 부사라는 자체가 뭐라 그래야 돼? 역할이. 부연설명이야. 뭐에 대한 부연설명이야? 주절에 대한 부연설명이라고. 다만 부사절의 역할은 뭐냐면 주절에 대한 부연설명이 주절에 대한 이유를 말할 땐 이유의 접속사 쓰는 거지. 존이 열심히 공부한다. 왜? 이유. 존은 의사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연설명이 결과고 얘가 원인이라는 거지. 다만 표현 방식이 뭐야? 주어 동사가 있는 접속사일 뿐이라고. 얘는 주절에 대한 부연설명은 시간과 관련된 내용을 부연설명할 때는 시간의 부사절을 쓰는 거고, 마찬가지 조건에 대한 건 조건의 부사절, 대조는 대조의 부사절을 쓰는 거예요. 다만 분사 구문이라는 건 잘 봐. 아까 얘기했잖아. 얘랑 같으면 쓸 필요 있어? 없는 거야. 그래서 부사절에서 어떻게 쓰는 거니? 이 말대로 얘를 날려요. 그리고 얘를 날려. 그럼 여기는 어떻게? 허전하잖아. 그래서 얘를 ing로 바꾸는 게 분사 구문. 그러면 지효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
붙는 게 아니에요. PP는 뭐냐면 잘 봐시고요. 이거야. PP는 지워. 또 지우지? 그 다음에 얘를 ing로 치면 빙이 되는 건데 우리가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잖아. 그럼 B의 ing 플러스 빙인데 빙은 생략 가능해서 PP가 되는 거지. 원칙은 뭐야? 지워 ing가 원칙이지. 그치? 그래서 어쨌든 얘를 다 지웠다 치고 진행을 좀 해볼게 일단. 그러니까 분사 구문은 별거 없습니다. 뭐 하면 돼요? 주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 접속사가 아닌 준동사 형태로 했을 뿐이라는 거고 해석상의 차이는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거야.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거 들어가. 근데 얘들아 너희들 분사 구문 했을 때 어떻게 해? 보통 이거의 주어는 존이니까 존이 여기 있는데 둘의 관계가 능동이니까 ing 썼고 해석할 때는 뭐해? 이거 두 개를 연결해 보니까 존은 열심히 공부한다. 존은 의사가 될 필요가 있어. 존이 의사가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이유 because가 나와야겠구나.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 해석하고 얘 해석해본 다음에 얘를 섞어가지고 만들잖아. 맞아? 맞는 말이야. 정석이야. 근데 자 내가 이거를 미안 좀만 더 볼게요. 근데 진짜 중요해서 내가 보여줄게. 실제로 책에서 어떻게 만들어주는지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쓰고 있었던 책 천일문 베이직와 이거의 진화 버전 천일문 완성 마스터 이 두 개를 가지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천일문 베이직에서 분사구문 찾아볼게요. 몇 쪽이냐 분사구문? 분사구문이 중동사니까 여기 있다. 여기 나와 있는데 바뀌어서 바뀌었나 보네. 이거 보면은 아마 여기 나와 여기 봐. 분사 구문과 ing 구문과 주어 동사 주절의 의미 관계를 살펴 가장 자연스러운 것으로 접속사를 정해서 해석한다고 나와 있지. 그치?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야. 얘를 해석해보고 얘를 해석해봐서 두 개를 연결시킬 만한 자연스러운 접속사는 뭐였을까? when이나 while이었구나를 찾는 거야. 얘를 해석하고 얘를 해석해서 둘이 자연스럽게 뭘까 찾는 거야. because를 찾으면 되겠지. 이게 중등 베이직이야? 고등 베이직이야? 자, 완성을 해보자. 이런 거는 자, 얘들아 169번 같은 거는 그럼 이렇게 할래? 여기서부터
뭐 예를 들자면 뭐 여기가 분석을 쳐보자. 이렇게 해석하고 얘를 해석해가지고 더할래? 가능해 보여 이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가능은 하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왜 이렇게 나오느냐? 공분 단계가 있지. 고1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고3 가면 그렇게 하면 망하지. 단계별로 하기 위해서 같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설명 방식 달라요. 내가 그걸 써 있는데 내가 그거를 찾는 건 시간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 너희들처럼 이거를 찾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보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고민을 해봤을 때 분사 구문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걸 알아야 돼. 어떤 상황에서.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요. 영영사전에 나와 있는 걸 그들 이용한 거야. 분사 구문이란 뭐야? 주절에 대한 추가적인 엑스트라의 상황을 설명할 때 쓰는 거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 추가 상황을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유, 조건, 시간, 양보 필요 없어. 그냥 해보는 거야. 조는 열심히 공부했어. 어떤 상황에서? 의사가 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알겠죠? 그렇죠? 맞잖아. 조는 소주를 마셨어. 어떤 상황에서? 축구를 하는 상황에서. 뭐 보시면 돼? 상황을 보시면 돼요. 조는 열심히 공부했어. 어떤 상황에서? 용돈을 많이 받는 상황에서. 조는 배고파. 어떤 상황에서도 점심을 많이 먹는 상황에서도 배고파가 되는 거지. 그치? 뭘 붙이면 되니? 추가적인 상황을 붙이면 해석이 돼요. 분사 구문은 다시 설명할게. 주절에 대한 추가적인 상황 설명을 이게 요렇게 준동사로 할 때 쓰는 것이 분사 구문이었다. 그렇다면 동시에 이가 떡밥 배웠고요.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습니다. with 부대 상황. 분사 구문이라고 외우지만 필요 없는 말이고요. 자, with 분사 구문 자체가 이런 거잖아, 그렇죠? 우리 with가 어떤 전치사가 되냐면 내가 상황 전치사라고 얘기했거든. 추가적인 상황 전치사 똑같습니다. with가 나왔을 때 얘들아 위에는 뭐였니? 주어가 생략된 상태였지만 얘는 주어가 생략되지 않는 상태야. 얘가 의미상의 주어고요. 얘가 동사로서 둘의 관계가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를 쓰는 건데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주어가 동사인 상황에서가 되는 거지. 주어가 동사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둘의 관계가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까 나오는 거야. 자, with 명사, 분사 나오면 뭐야? 추가적인 상황을 해주는 거다 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다시 가서 어떤 상황이니? 메카니스틱 스트럭처는요 수직적인 하이라키를 가지고 있는데 with 많은 규칙, 많은 절차, 많은 관리 관행들이 의사결정하는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는 거죠. 얘가 의사결정할 때 포함되어 있다.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얘가 포함되어야 하는 거니까 어디서 나온 거니? 여기서 나온 거죠? 틀린 거 없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거. 4번을 명확하게 알고 푸는 사람 많이 없을 것 같아. with 분사 구문이었습니다. 해석은 많은 규칙들이 의사결정할 때 포함되어진 상태로 수직적인 하이라키,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메카니스틱 스트럭처입니다. 다만 오가닉은 뭐야? 수평적인 구조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분사 구문할 때는 추가적인 상황이라는 거를 좀 말을 좀 하면서 들어갈게요. 이제는 좀 어려운데 한정된 시간에 설명하다 보니까 좀 어렵게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 다시 물어보시고 조금 쉬었다가 뒤에 보자.